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3% 상승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간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에 따라서 금융투자 쪽에서도 단기 상승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었고, 또 기관들 역시 단기간 급등해서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훨씬 더 시장 장악력이 현재 더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관들이 팔든지 말든지 간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냥 지수는 계속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시장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외국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 시가총액이 큰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업종 틀어지고 있고, 이거는 뭐 수출 관련 업종이 되어서 뭐 올해 당장 뭐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러면은 내년을 위해서 지금 내수 관련 종목들도 업종들도 계속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시장 조정을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매수할 기회를 잡기가 좀처럼 힘듭니다. 종목이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좀 조정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가줘야 한숨 돌리고 이렇게 해서 매수 기회를 잡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 조정을 주는 듯하고 날아가고 조정을 주는 듯하고 이렇게 날아가면 뭐 거의 어떤 종목은 조정 없이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그 시기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시장이 뭐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물량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모아두라고 하는 거. 또 그리고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께 하시다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되셨듯이 그냥 매수하는 순간부터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매수한 시점부터는 거의 뭐 대충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락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 이후에 날아갈 때는 정말로 단기간에 이렇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좀처럼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을 물량을 갖다가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오늘 시장 수급만 좀 들여다본다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가총액 전기전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른 거 계속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죠. 요거는 외국인들이 조금 지금 팔았는데 기관들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시가총액이 간 업종도 틀어지고서 그냥 계속 달려버리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물량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올라서 정부 정책 테마로 인해서 급등한 종목들도 있는데 현금 조금씩 챙겨두게 되면은 그거 그냥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데 쓰지 말고요. 그래도 일단 들고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들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나눠도 돼요. 근데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시장에 나가 버리게 되면은 앞으로 물량을 매집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뭐 종목 발굴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그런 종목들이 발굴이 된 거예요. 이 중에서 좀 옥석을 가려보자 이건데, 우리가 살만한 종목이 많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살만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검색이 됩니다. 또 저렇게 종목이 많이 검색이 될 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저렇게 외국인들이 조정의 틈을 주지 않고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 살만한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억지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게 된다는 말은 그 종목들은 그렇게 좋은 성과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뭐 기관들이 공통으로 매수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뜬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과연 성과가 좋을까? 예전에 한꺼번에 날아갈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또 그리고 이럴 때는 그냥 찾지 않아도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저럴 때는 그냥 아무거나 대충 사도 되는데, 시장에 조정이 없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되면 이때쯤 되면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팔기는 쉬워요. 팔기는 쉬운데 새로 신규 매수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흐름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을 사기 쉬울 때
좀 많이 사는 거고, 종목이 점점 사기가 까다로워진다. 종목을 하나 찾는데도 여러 번 발굴해서 억지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세력들이 지금 시장을 틀어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뭐 시장이 좀 과열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했다고 해서 이거 억지로 매수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이런 거구나, 분위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KTNG 같은 경우는 어중간하잖아요. 아예 이렇게 싸든가 비싼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에 지금 있죠. 이런 거는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못 본 겁니다. 들고 있다 그러면은 뭐 더 들고 있든지 말든지 그건 선택입니다만은,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기지 않는데 억지로 들어가지 마세요. 단기간 시장이 좀 올라서 여러분들 현금이 좀 챙겨놔 가지고, 가끔 어떤 분들 보시면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현금 들고 있는 걸 갖다가 굉장히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을 때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 다 뿌리게 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이런 거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현금 들고 있는 것도 조금 들고 있을 버릇을 좀 하십시오. 대웅 같은 경우는 이건 괜찮지요. 이거는 멀리 봐도 돼요. 근데 지금 단기간 좀 급등을 해서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더 기다려 봐도 되겠죠. 요거는 관심 종목 같은데 한번 등록해 둬도 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때 참 난감합니다. 이것도 지금 뭐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파란색이 좀 더 많죠. 그러면 이게 이제 수급을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 셀트리온이 조금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한 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 선도 비중이 가장 큰 그런 상황인데 팔았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됐죠.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게 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앞으로도 그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면은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놨다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게 된다면 좋게 발을 걸쳐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억지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종목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남들이 살 때 좀 사고, 그러니까 남들이 살 때가 아니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좀 사고, 남들이 사고 싶을 때 좀 파는, 반대로 가는 그런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남들이 돈 벌었을 때 뒤따라 들어가면은 억지로 진짜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론 뭐 더 갈 수가 있겠지요. 요만큼 좀 세력이 들고 있고, 근데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오랜 기간 이렇게 뭐 요 지점을 통해서 움직였고, 그 이전에 이때 쌀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때 기준으로 보면 좀 비싼 그런 상태죠. 이것도 뭐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색깔 다 가버렸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다 맞죠. 그럼 수급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럼 유한양행 지금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느냐? 재건 수급이 괜찮네요. 그 외국인들이 지금 그동안 팔다가 좀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도 괜찮아요. 그럼 조금 오르죠. 그럼 요거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이것도 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예전에 이 마감 시황을 통해서 자주 나왔었죠. 그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쁜 상황은 아닌데, 참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참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요 종목들이 현재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좀 차익 실현을 갖다 부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마땅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웬만큼 다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이런 종목이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시장 분석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예전보다 종목이 좀 더 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하락 추세 종목이 많을 때 우리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뭐 실제 그랬는가 궁금하면은 제 마감 시황 매일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거 뭐 예단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실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쯤 시장이 하락했을 때쯤 이 하락 추세 종목이 많을 때 뭐 어떤 시황을 썼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요. 그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상승 추세 이쪽이 종목이 높아지면 현금을 챙기라고, 현금 비중을 좀 내려갈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보다는 이 현금 비중을 좀 더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매수를 생각하게 되면 살만한 종목이 그래 없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어떤 뭐 출렁거려서 물량을 한번 더 끌어모아겠다 이런 몰라도 저렇게 지수를 틀어지고서 끌고 가게 되면 조정 없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방법은 뭐냐? 그냥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부분적으로 팔면서 뭐 추가해서 종목을 압축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물량은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못 산 사람들은 문제지.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속 보유 관점으로 그냥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살라 그러면은 조금 무리수를 둬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조정 없이 가는 것만큼 참 나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 근데 사자마자 오늘 샀는데 곧바로 이렇게 상승하면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여기서 딱 팔아버리고, 또 여기서 또 이제 요 지점에서 또 하나를 샀는데, 그게 사자마자 곧바로 올라가고, 요 지점에서 팔았는데, 또 어떤 종목 하나 사니까 그 종목 곧바로 날아가고, 그럼 자금 순환이 한 번, 두 번 되니까 막 복리가 빵빵 늘어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이거는 정말로 무식해도 정말로 무식한 거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안 되냐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 있죠. 주식시장이 물론 그 안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막 개별 종목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가고 내일 가고 막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이 수많은 종목들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수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으면 그 종목들은 대부분 다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하락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그 안에 살만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요 상승하는 과정이든 하락하는 과정이든 상관이 없이 나는 항상 이런 매매를 추구하고 싶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나는 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목은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갈 때 다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져요. 개중에 특별한 종목들이 한두 종목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군집을 지어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순환매매 땅땅땅땅 돌려가면서 아이고 뭐 돈을 갖다가 복리를 갖다가 계속 누리면서 나는 갑자기 큰 돈을 벌겠네. 이거는 망고 지 생각이죠. 망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냥 나는 그렇다 이런 거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고 실제 시장은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사는 순간부터 바로 오르게 되면은 마땅하게 오늘 본 것처럼 무리수를 둬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오른 종목을 다시 사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올랐다는 것은 그쪽에 세력들이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고 언제든지 팔아도 손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력들도 알 수 없는 시장에 또 다른 뭐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세력이 팔아버리면 저거는 팔고 나가도 상관이 없죠. 그럼 난 한 방향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걔들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을 팔아버리면 나는 곧바로 지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계속 상승하면 돈을 버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계속 떨어지는 종목,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평행하게 가는 이 종목 있죠. 큰 주가의 변화가 없이 평행하게 가는 종목. 이때는 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갑자기 뭐 큰 돈이 있어서 그걸 굴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 모아서 조금 투자를 해요. 월급 받으면 모아서 매월 조금씩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매월 조금씩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돈을 굴려서 내가 뭐 이미 뭐 돈이 많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상태에서는 곧바로 올라가는 게 유리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서 계속 돈을 모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평행하거나 떨어졌을 때 많은 물량을 내가 매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쭉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이죠. 오랜 기간 거의 한 10분의 8, 7, 뭐 9 이렇게 하락이나 뭐 평범하게 가다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 많이 물량을 모으고 좀 버틴 사람들은 오를 때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오르게 되면은 물량을 갖다가 많이 못 먹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소나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뭐 내가 사서 뭐 팔면 다시 저점에서 잡아서 또 팔고 이런 환상에 젖어 있다 그러면은 빨리 꿈 깨십시오. 절대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군집에서 움직입니다. 종목들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상에서 빨리 깨서요. 아직도 이거 붙잡고 앉아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시간 낭비하는 게 없습니다. 또 그리고 보유 종목이 오르면 좋겠다 생각해도 이거는 큰 돈을 가진 사람들 입장이에요. 아니면 내가 짧은 돈을 잠시 굴리는데 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평상시에 돈이 없다가 갑자기 집을 팔아서 중도금을 한 2달 정도 내가 굴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걸 정말로 꿈꾸지만은 또 그런 돈을 투자에 뭐 써서도 안 되겠지만은 뭐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짧은 구간 굴려야 되는데 이게 오르면 좋겠다. 그럴 때는 뭐 저렇게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흔치 않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모아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면 이 횡보로 가는 게 이 기간이 긴 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목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잠시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은 저도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압축된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짧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이 안에는 많은 경험과 공부와 삽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